지금부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밤 늦게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증언에 관한 법과 그리고 이 사심제에 해당하는 그 소위 재판 소원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세 가지 법 왜곡죄, 그리고 사심제에 관한 재판 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이 3법을 사법파괴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어떻게 발의됐고 어떻게 지금 통과됐느냐를 보면 우리는 명백히 이 법안 통과의 이유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파기 환송이 있었던 작년 5월 1일 그 파기환송 판결 직후 5월 2일과 5월 7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법안을 발의합니다. 법 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사심제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이미 통과를 했고 엊그저께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 하는 운운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군사작전 하듯이 두 가지 대법관 증언법과 그리고 사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사심제는 그저께 오후 8시경에 안건에 포함되었다 이런 통보를 하더니 어제 소위에서는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1시간 10분,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는 밤 8시부터였나요? 밤 8시 40분이었나?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논의 후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네, 밤 9시부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결국 사심제 법안은 어제 밤 9시부터 2시간 논의 후 통과되었습니다. 도합 논의 시간은 단 3시간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2중 3중 안전장치들입니다. 이재명 재판에 소위 게임 할 때 나오는 얘기죠. 무적 치트키를 안겨준 꼴입니다. 지금의 먼저 사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심제 법안 위헌입니다. 위헌. 지금의 헌법 체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1조 1항과 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101조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그 결정에서 이 부분을 존중해서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하되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하여야 함을 헌법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 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원 밖에서 그리고 대법원을 넘어서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의 재판을 다시 연장하여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어제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이라는 말씀,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정말 사심제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먼저 하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독일의 헌법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독일 운운하는데 독일은 사법권을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에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예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한마디 드립니다. 또 이 사심제는 결국은 저효율, 고비용 그리고 소송 지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또 헌법 개정상으로 논의하더라도 충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이러한 헌법
틀을 바꾸는,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위헌적인 이 4심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첫 번째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재판에 대해서 다시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 두 번째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 그 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이 그 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침해한 것을 약간 제한은 했지만 결국은 보면 어제 주진우 의원 질문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답을 못합니다. 결국은 어떤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것이냐, 4심제로 되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선별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이 기본권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통해서 마냥 확장할 수 있는, 한마디로 대부분의 재판이 4심제로 갈 수 있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 지옥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판 소원 사유가 불명확해서 무한정 헌법재판소의 대상, 한마디로 4심제의 대상이 확대된다. 결국은 1년에 3,000건 처리하는 헌법재판소에서 4만 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확정재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제도는 내재적 가처분 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되고 소송 지연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판소원 인용 결정의 기속력 역시 심급에서 이탈된 사건을 다시 재판할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졸속으로 이 재판소원 4심제에 관한 법을 통과하다 보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법관 증언법은 어제 부칙마저 갑자기 들이밀면서 통과시켰습니다. 4년 안에 4명씩 그 대법관을 임명하여서 결국은 14명의 대법관이 26명으로 바뀝니다. 이 26명으로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사실심에 충실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이 법원의 이 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법령 해석 통일도 형해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 저지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약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원내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헌재에 위헌 재청 신청을 한다고 해도,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의 의문은 들겠지만 역사적으로 기록할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아수라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민과 서민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결국 이재명 대통령 한 명 살리자고 온 국민은 소송 지옥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도 이 재판 소원은 4심제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우리 헌법은 유일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측에서 믿고 있는 전 헌법재판소장조차도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어제 법사위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바로 사법 장악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위해 이재명 재판소를 올려놓는 4심제, 재판소원법과 여기에 어용 대법관을 12명 더 얻는 대법관 증언법을 민주당이 하루 만에 완성시킨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역시 그 막가파식 법사위 운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일 자사주 소각에 관한 법사위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 청문위원인 법안소위 1소위 위원을 우리가 사보임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보임이 뭡니까? 우리 선수를 좀 바꾸겠다는 건데요. 곽규택 의원님을 주진우 의원님으로 사보임 신청한 것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당연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습니다. 불허하겠다고. 이런 막가파식 운영이 있습니까? 의회 독재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